안녕하십니까. 오라클 클라우드의 새로운 소식을 쉽게 전달해드리는 OCI 읽어주는 곰돌스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과 설명을 맡고 있는 베어메탈이고요. 자가 읽어주는 남자 아빠곰. 안녕하세요. 민수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곰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4명의 곰돌스가 또 모였고요. 이전 파일럿 방송에 이어서 4월 21일, 4월 마지막 주에 나온 새로운 소식들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도 지난번과 비슷하게 12가지 소식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첫 번째로 새로운 소식, 오라클의 공짜 서비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오라클 클라우드를 지칭하는 약어입니다. 줄여서 OCI라고 하는데요. 이 OCI에는 누구나 공짜로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시작은 30일 공짜 서비스 영역으로 30일간 300불에 해당하는 크레딧과 최대 8개 인스턴스, 5테라 스토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는 기한 제한이 없는 always free, 그러니까 항상 공짜 영역인데요. 30일 공짜 서비스가 이제 끝나고 항상 공짜인 always free에 해당되는 서비스들은 유저가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중에 바로 오라클의 자율 데이터베이스인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 자율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종류가 3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온라인 트랜잭션을 위한 ATP라는 서비스고, 하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위한 ADW, 마지막으로 제이슨 데이터 타입을 처리하기 위한 오토노머스 제이슨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오라클의 자율적인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와 그 기반으로 쉽게 개발을 할 수 있는 개발 툴인 에이펙스를 항상 공짜라고 얘기하는 always free 영역에서 제공을 한다는 그러한 뉴스입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게 제가 예전에 사용했던 프리 영역 중에서 이 일정이 30일이 지나간 영역이라서요. 이제는 그 always free로 남아있는 서비스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HTTP라든가 ADW 이런 쪽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가 always free로다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아마도 오라클이 문을 닫지 않는 이상은, 아니면은 always free 정책을 쓰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서 오토노머스 데이터베이스 타입을 누르시게 되면 본인이 크리에이트 하실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들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이 제이슨 워크로드 타입과 그다음에 개발을 위한 에이펙스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 always free 영역으로 포함이 되면서 고객들이 항상 공짜인 영역 안에서 이러한 서비스들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골든 게이트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오라클의 대표적인 실시간 데이터 통합 솔루션, 요새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은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좀 들어보셨을 거고요. 오라클 골든 게이트 서비스가 칠레 중부 산티아고, 이 서부 산호세 리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에이펙에 있는 여러 리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사실 저희 모두의 입장에서는 국내 서비스가 가능한지가 더 중요하겠죠. 워낙 중요한 서비스라서 당연히 에이펙 주요 리전인 서울, 춘천, 오사카, 호주의 멜번 등에서도 4월 23일자로 가능하다는 소식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이 골든게이트 서비스의 확대 소식과 함께 사실 더욱 중요한 내용을 좀 덧붙여 보자면요. 이 골든게이트 서비스가 완전 풀 관리형 서비스, 저희가 이제 풀리 매니지드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관리형 서비스로서 오라클 골든게이트 서비스를 사용하시게 되고요. 또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한다는 중요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오라클에서는 이 서비스를 이제 새로운 OCI 네이티브 골든 게이트 서비스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온프렘에서 OGG는 그 사용자 판매용 라이센스로서 활용이 돼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많은 고객들이 이제 CDC 같은 동기화 제품을 실시간 데이터베이스 이제 마이그레이션을 이용할 때 사용하고 또 실제로 사용한 기간만큼만 이렇게 돈을 내고 싶어 하셨어요.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 이관을 한두 달만 사용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2달짜리 라이센스를 구매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용한 만큼 낼 수 있는 클라우드의 페이퍼 유즈 특징과 이 장점이 오라클 골든 게이트 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딱 맞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관리형 서비스로서 이제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요. 오라클에서 관리를 하고 오라클은 파스 형태로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로그 분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로그 분석 서비스인 로깅 애널리틱스라는 오라클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는데요.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는 여러 가지 이 복잡한 서비스들의 성능과 관리를 위해서 이 로그나 트레이싱 정보, 그다음에 분석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관찰성이란 용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저희가 영어로는 옵저버빌리티라고 하죠. 오라클에서도 지난 가을 오라클 클라우드 옵저버빌리티 앤 매니지먼트 플랫폼 이러한 서비스가 발표가 되었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 중에서 로깅에 대한 분석, 로깅 분석 서비스에 대한 내용인데 오라클의 로깅 어널리틱스 서비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라클 클라우드 옵저버빌리티 앤 매니지먼트 플랫폼 안에 있는 서비스들이고요. 그러한 서비스들은 옆에 웹페이지 상에 나타난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성능 모니터링 관련된 것, 데이터베이스 관리, 로깅, 그러한 로깅을 또 분석하는 것, 모니터링하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로깅 어널리틱스는 또 이 SQL 쿼리에 기반한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 레코드 정보를 추출하게 되는데 이를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원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플러거블 DB라고 하는 PDB 타입, MySQL과 함께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인스턴스도 추가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로깅 어널리틱스의 또 다른 추가 기능인데요. 로깅 어널리틱스에서 엔터티 모델 데이터를 EM으로부터 가져오는 그러한 기능이 생겼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오라클 온프레미스에서 엔터프라이즈 매니저라고 많이 사용을 하셨고요. 거기에서 사용된 그런 엔터티 모델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이전을 쉽게 하면 되고 로깅된 데이터들을 분석하는데 쉽게 클라우드 쪽으로 이전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사이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라클 OCI 도큐먼트 사이트에 가게 되면은요,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 확인이 가능하고요. 한번 밑에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예전에 모니터를 했던 온프레미스 쪽에서 이 EM을 통해서 모니터링 했던 내용들을 이제 OCI 브릿지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러한 파이프라인과 그 다음에 EM 브릿지를 이용해서 로깅 어널리틱스 서비스 쪽으로다가 이러한 정보들을 갖고 오는 그러한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모니터링 했던 내용들을 쉽게 이전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5번째 소식으로는 클라우드 가드와 관련된 새로운 소식입니다. 이 부분은 곰돌이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곰돌이입니다. 클라우드 가드의 뉴 릴리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 릴리즈라고 해서 클라우드 가드 자체가 완전히 버전이 바뀌고 새로운 것들로 가는 게 아니라 몇 가지에서 부분에서 새로운 릴리즈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가드는 테넌트 전반에서 보안적인 어떤 잘못된 구성이나
리소스에 안전하지 않은 어떤 활동들 그런 것들을 감지를 하고 보안 관리자에게 클라우드 보안의 어떤 문제점을 분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시성을 제공하는 이 플랫폼 하나의 UI 형태로 되어 있는 포탈과 같은 형태로 그 보안 영역을 표시를 합니다. 데이터가 자동으로 분석되고 또는 위협이나 잘못된 구성들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그 인력 감시가 필요 없이 이러한 보안의 위협을 찾아낸다는 데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지는 형태고요. 클라우드 가드는 오딧 로그라든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세이프 또는 OS 인스턴스 자체의 OS 매니지먼트 서비스라든지 타사의 어떤 다른 서비스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포탈에 표현을 합니다. 그때 이 식별된 비정상적인 작업들이 사전 예방적으로 뭔가를 대비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악의적인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종료할 수도 있고요. 비정상적인 어떤 활동이 감지되면은 그 사용자 권한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능들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이번에 추가된 내용은 이 중에 데이터 마스킹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보이고 그 밑에 디텍터에 대한 인핸스먼트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추가된 내용의 굵직한 부분들은 데이터 마스킹 그리고 디텍터에 대한 인핸스먼트, 프로브럼에 대한 인핸스먼트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데이터 마스킹을 보면은 보안 관리자 외에 다양한 테넌트대에 있는 여러 유저들로 이 보안에 대한 민감한 보안에 대한 부분들이 누구한테 보여지고 누구한테 보여지지 않아야 될 부분들을 상당히 세밀하게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이 이번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타겟, 어떤 대상자가 어떤 데이터를 볼 수 있고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볼 수 없게끔 하는 그런 기능들이 이번에 추가됐고 네, 두 번째 디텍터 인핸스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텍터 레시피라고 하는 타겟에 적용할 수 있는 감지기 규칙 세트가 있습니다. OCI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액티비티, 그 보안에 대한 활동, 설정에 대한 것들이 하나의 세트, 규칙의 세트로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거나 아니면 클라우드 가드 자체가 어떤 개선이 있을 때 그때 여기에 업데이트가 일어납니다. 사용자가 따로 알 필요는 없지만 어떤 내용들이 추가되었다라는 것들이 지금 보시는 대로 DRG의 생성과 삭제, DRG가 어태치 되거나 디태치 됐을 때 VCN에 그럴 때 어떤 행위들, IAM의 API 키가 생성되거나 제거됐을 때 등등의 이러한 행동들이 클라우드 가드의 규칙의 세트에 추가됐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것들이 프로브럼 인핸스먼트. 네, 클라우드 가드 개요의 화면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런 식의 화면이 표시가 되는데요. 권장되는 어떤 형태 그리고 어떤 문제점, 프로블럼이라고 해가지고 각각의 어떤 문제점에 대한 것들이 목록들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블럼을 표현할 때 어떤 식으로 필터링을 하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번에 추가된 내용들의 그 지금 보시는 릴리즈 노트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보이시는 클라우드 가드에 있던 모든 어떤 기록들은 OCI에는 이벤트 서비스를 통해서 노티피케이션, 알림 서비스를 통해서 이메일이나 슬랙 그 펑션과 통합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예, 다음으로 컴퓨터 쪽에 새로운 쉐입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6번째 그 쉐입과 관련된 설명과 그리고 클러스터 네트워크 관련된 7번째 기능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 관련된 8번째 기능 이 세 가지를 계속 이어서 곰돌이님께서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컴퓨트 부분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 부분 이어서 곰돌이가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내용은 옵티마이즈 3 기반의 인텔 쉐이프라고 해서 컴퓨터 부분에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요. OCI는 플렉시블 쉐이프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유연성 있는 쉐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OCI는 이 플렉시블 쉐입을 통해서 다양한 고객의 부하라든지 비용 최적화를 같이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플렉시블 쉐입은 AMD E3, E4라는 형태가 이미 사전에
출시가 되었고요. 이번에 나온 게 이제 인텔 CPU에서도 이 플렉스블 쉐이프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데서 의미가 있고요. 인텔의 최신 버전, 지금 아이스레이크 CPU를 탑재하고 있고, 오라클의 인텔 CPU 세대는 X5, X7, X9으로 이어지는 1, 2, 3세대로 이어집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옵티마이즈 3가 X9으로 새롭게 출시된 첫 번째 버전이 될 거고요. 기존에 이 플렉스 쉐입을 제공할 때 OCPU 개수, 메모리 양을 가변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메리트고요. 곰돌이 아빠님 한번 다음 네. 장 한번 보시면서 자세하게 그 설명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거로는 이전에 AMD 타입의 그러한 네. 가변적인 플렉서블 타입이 쉐입이 있었는데 네. 요번에 인텔 CPU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그런 게 나왔다라는 그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화면을 제가 보시면은 왼쪽에 기존에 AMD CPU 플렉시블 CPU 카운트 그 메모리에 대한 조정들이 왼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번에 나온 그림은 중간에 인텔 CPU를 동일하게 1코어부터 18코어까지 그리고 메모리는 지금 18코어로 설정됐을 때 최소 메모리는 16기가부터 256기가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걸 AMD로 바꿨을 때는 64개의 CPU 그리고 1테라까지의 메모리로 가변성이 확장됩니다. 가령 어떤 CPU가 많이 필요한 업무인데 메모리는 크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면 메모리 가격을 적게 가져가고 CPU 코어를 많이 가져간다든지 또는 뭐 CPU는 적지만 인메모리로 어떤 잡을 실행하는 업무가 필요하다 했을 때는 적은 CPU에 굉장히 많은 메모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기 인텔 CPU 같은 경우는 원코어당 64기가, 투코어일 때는 128기가 이런 식으로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MD하고 인텔하고의 업무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맞춰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AMD 같은 경우는 64코어, 굉장히 많은 VM으로서는 많은 CPU 개수를 처리하고 있지만 인텔 같은 경우는 18코어이지만 CPU 터보 부스트라든지 프리퀀시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CPU 개수는 적지만 직접적인 작업이 필요할 때 이럴 때는 인텔 옵티마이즈 3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헤르츠가 높은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에 맞는 작업 용도로 쓰면 될 것 같고, 헤르츠가 낮지만 코어가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 할 때는 이제 AMD 타입을 써서 메모리하고 CPU를 이제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게끔 좀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쉐입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CPU의 하이 프리퀀시라는 특성 때문에 옵티마이즈드 VM, 이번에 나와 있는 플렉서블한 VM 외에 BM 제품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 BM 제품 같은 경우에는 높은 CPU의 클럭 수도 있지만 인터페이스 자체가 100기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탑재하고 있어서 HPC용으로 클러스터 네트워크에도 같이 탑재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이번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설명해 주실 내용이 이제 컴퓨터 쪽에 클러스터 네트워크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게 아마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로키 클러스터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죠. 클러스터 네트워크에 대해서 로키라고 하는 100기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HPC나 GPU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인스턴스 풀을 따로 제공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 이어서 리사이즈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이 그림 보이시죠? 그 중간에 있는 이 클러스터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노드들, 이 예, 노드들은 컴퓨팅 파워만 제공하는 노드들이기 때문에 왼편에 보이는 이런 매니지하는 노드, 컨트롤러, 예, 헤드 노드라고 볼 수 있겠죠. 클러스터에서 헤드 노드, 그래서 배포할 때도 사이즈를 정해놓고 정해진 이미지, 그리고 자동화 툴, 테라폼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동화 툴 같은 걸로 한 번에 자동화돼서 프로비전이 되는데 클러스터 사이즈를 정해놓은 만큼 그 사이즈가 정해지면 새로 다
초기화돼서 배포가 됐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정해진 클러스터 네트워크 사이즈가 있었다라면, 네네.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그 베어메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하게 된다 그러면 클러스터를 다시 구성했어야 됐는데, 맞습니다. 예. 지금은 그렇게 다시 구성할 필요 없이 사이즈를 좀 자유롭게 이렇게 늘릴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인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기존에 초기에 몇 개가 됐던 사이즈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원하는 만큼 추가되는 기존의 클러스터나 데이터 설정들을 유지하면서 늘어났다가 유지하면서 줄일 수 있는 그 기능이 이번에 추가된 거죠. 그렇다면은 그 HPC라든가 이런 것들 처음에 클러스터 구성했다가 뭐 필요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늘어난다 그러면 그 클러스터 안에서 그 사이즈만, 그 네, 컴퓨터 개수만 계속 늘리는 그렇게 좀 유연한 구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다음으로도 오브젝트 스토리지 관련된 새로운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예. 제가 이어서 계속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자동 티어링, 계층화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존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계층은 크게 두 가지 계층으로 있습니다. 핫, 쿨 두 가지 방식인데요. 핫이라고 하면 데이터가 왠지 굉장히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핫이고요. 쿨 같은 경우는 이미 액세스가 잘 안 돼서 식어 있는 상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두 가지의 티어 중에서 2월 달에 인프리퀀트 액세스라고 하는 새로운 계층이 하나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기존의 스탠다드냐 아카이브냐, 그러니까 쿨이면 아카이브, 스탠다드면 핫이죠. 이 두 가지의 계층만 있었는데 2월 달에 인프리퀀트, 그러니까 잘 빈번하게 액세스하지 않는 그런 용도를 위한 새로운 계층이 추가가 됐고, 계층별로 비용에 대한 효율성을 예를 한번 들어보면, 비용을 보면은 스탠다드가 가장 높고 아카이브가 가장 낮은 상태죠. 중간에 새로 2월 달에 나온 인프리퀀트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에 한 40%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근데 이거를 액세스를 한번 하면은 추가적으로 40%가 더 들어요. 그래서 한 번만 액세스를 하거나 한 번 이하로 액세스 한다면 인프리퀀트가 나은 옵션이겠지만, 스탠다드처럼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빈번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환경이었다면 스탠다드가 더 비용이 더 들겠죠. 그래서 그 전에 2월 달에 나왔을 때는 이 세 가지의 예를 두고 사용자가 따로 정했어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상 계속 액세스가 하는 경우에는 스탠다드 계층으로 가야 되고, 한 달에 한 번 또는 그 이하 한 번도 아닌 상태, 백업을 했는데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다. 뭐 그런 경우에는 인프리퀀트 액세스를 하는 게 비용이 40%, 많아봐야 80%이기 때문에 효율적이겠고요. 아카이브 같은 경우는 백업을 해도 돼 꺼낼 필요는 없는, 단기간에 꺼낼 필요가 없는 경우는 아카이브가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이 오토 티어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계층에 먼저 들어갔다가 1메가 단위 이상의 데이터들은 플랫폼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다가 빈도가 쓰여졌다라고 한 번 이상으로 갈 것 같다라고 하면 스탠다드에 계속 유지를 하고, 그렇지 않고 액세스가 되지 않고 중간 계층으로 내려야 되겠다라면 자동으로 인프리퀀트로 내려가는 그런 구성이 오토 티어링입니다. 이번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네. 다음 9번째 그 새로운 콘솔 내비게이션 관련된 부분은 저희 민수 아빠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OCI 콘솔은요, OCI 자원을 관리 모니터링하는 웹사이트입니다. OCI 콘솔을 이용해서 60여 개의 OCI 서비스를 관리하고요, 접근할 수 있는데요. OCI 콘솔은 기존에 왼편에 있는 햄버거 버튼을 시작으로 해서 그 메뉴로 이동하는 관리 체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 메뉴 체계가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좀 불편해졌는데요. 이 메뉴에 대한 이용 방법이 변경됐습니다. 새로 변경된 OCI 메뉴 체계에서는요, 서비스 묶음이 좀 더 직관적으로 변경됐고요. 그리고 서비스를 검색하고 OCI 사용자별로 메뉴를 개인화하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자주 접근하는 서비스 및 최근에 접근하는 서비스를 즐겨찾기 할 수도 있고요. OCI 서비스가 늘어남에 따라서 메뉴를 마우스로 스크롤링하는 불편함이 없어졌고요. 메뉴와 함께 자주 사용하는 문서, 관리 서비스를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메뉴 관리 체계를 통해서 OCI 콘솔의 서비스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졌을 것 같고요. 좀 더 직관적으로 변경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는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 설명이 있겠습니다. 곰돌이님. 네, 예, 곰돌입니다. 이게 네트워크 카테고리로 들어가야 될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한번 보시면은 DNS 레코드,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DNS 레코드를 생성하는 거에 대해서 옵트아웃을 적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이번에 추가된 내용이거든요. 옵트아웃은 지난 시간에 용어에 대해서 옵트인, 옵트아웃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옵트아웃 같은 경우는 명시적으로 거부할 때에만 기본 설정되는 행위나 설정이 중단되는 그런 블랙리스트 방식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는 enable, 근데 내가 만약에 disable을 했을 때만 이게 disable 된다는 거죠. 인스턴스를 처음 만들 때 인스턴스가 클라우드 네트워크에 서브넷의 vNIC 버추얼 네트워크이죠. vNIC에서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이때 프라이빗 IP가 제공되면서 그 IP에 해당되는 특정 그 FQDN이라고 하죠. Fully Qualified 된 DNS 네임이 내부적으로 생성이 되는데요. 이러한 이름을 원하는 경우 호스트 네임 앞쪽에 프리픽스, 그러니까 접두어를 줘가지고 식별자를 조금 편하게 볼 수도 있고 이걸로 통신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고객들이 이걸 원하지 않는 고객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IP 통신을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DNS를 따로 가져간다든지 할 때 지금과 같이 이걸 원하지 않음을 선택하고 오른쪽 밑에처럼 따로 인터널 FQDN이 없는 사용되지 않는 형태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예, 다음으로 데이터 사이언스 관련된 내용으로 민수아빠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OCI 데이터 사이언스는요, 데이터 과학자 및 현장의 데이터 분석가를 위해서 파이썬 기반 전문 데이터 분석 환경을 제공하는 서버리스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한 분석 환경을 주피터 랩 환경으로 제공을 하고요. 앞에서 서버리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별도의 인프라를 관리할 필요 없이 사용한 초 단위로 과금하는 방식으로 이용됩니다. OCI 데이터 사이언스는요, EDA, 데이터 시각화, 오토ML 등의 자동화 기능을 제공하고 그리고 개발 모델을 버전 관리하고 카탈로그로 관리하며 그리고 나중에는 펑션을 배포해서 직접 REST AP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까지 관리하는 전체의 그런 데이터 모든 분야를 커버하는 서비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번에 업데이트된 내용은요, OCI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파이썬 데이터 분석 환경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아나콘다로 가상화해서 제공하는데요. 아나콘다로 제공하는 파이썬 가상 환경을 Environment Explorer라는 기능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현재 CPU, GPU, EDA, 데이터베이스, 스팍, ONNX 등 사전 정의된 9개의 가상화된 환경을 제공을 하고요. 이 환경에 대해서 배포, 복제, 제거, 변경에 대해서 Environment Explorer를 사용해서 사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것이 이번에 대한 발표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자바 관련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네요. 아마 자바 라이센스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아빠곰님께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자바 읽어주는 남자 아빠곰입니다. 1, 2년 전에 한참 오라클 자바 유료화로 홍역을 겪은 적이 있어요. 이슈를 잘 살펴보면 그로 인해서 상당히 다양한 오픈 JDK 생태계도 만들어졌고 오라클 자바만이 아니라 다양한 JDK 버전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서 또 기업과 커뮤니티 참여가 또 활발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언론에 잘못 나와가지고 오해가 좀 있었죠. 근데 이렇게 커뮤니티나 개발자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참여할 수는 있었는데 이게 엔터프라이즈 고객
경우에는 이게 커뮤니티와 개발자랑 좀 입장이 좀 다릅니다. 제가 이제 10년 동안 금융권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JVM 버전업 한다는 거는 정말 차세대나 해야지 이제 뭐 바뀌는 그런 인프라적인 큰 작업이었거든요. 그리고 버전업 할 때마다 이제 사용되는 프로그램의 모든 영향도 평가를 해야만 하는 뭐 프로젝트 규모의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형국이 마냥 호의적으로 보기엔 좀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엔터프라이즈 고객 입장에서. 지금의 경우에는 이제 사용되는 버전을 유지한다는 건 지금 이제 보안 취약점이라든지 패치라든지 여러 문제를 또 안고 가야 되는 부담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계약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비용이 또 적지가 않죠. 금융권이 아닌 인터넷 포털이나 이런 쪽은 오픈 JDK를 6개월마다 이제 어댑테이션 하는 쪽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했을 것이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된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 이제 엔터프라이즈 쪽에서 이제 자바랑 오라클 가지고 이제 기간기 메인으로 운영을 하는 환경을 클라우드로 이전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럴 때는 OCI 쪽이 상당히 저는 매력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선 기본적으로 OCI에서 라이센스랑 패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제 풀이다 보니까. 그리고 만약 그런 환경으로 또 이전을 한다 그러면 JVM 관련된 부분도 이제 한번 저는 GraalVM이라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데 트위터 경우에는 이제 기존 시스템 이제 JDK 버전들 이제 일반적인 버전들을 사용을 하고 있다가 이거를 이제 GraalVM으로 변경을 하면서 이제 20%나 이제 성능 개선을 이룬 또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프리런치고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울러 컨테이너 최적화나 이런데 네이티브 바이너리로 이제 생성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어가지고 적극 추천을 한번 드려요.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OCI에서는 자바랑 이제 그라브엠에 이제 어떤 라이센스 비용도 발생하지 않고 또 오라클에서 서포트도 무상으로 받을 수가 있다고 하니까 뭐 제가 말씀드린 환경의 기관계 갖고 있는 쪽은 이렇게 한번 클라우드 이전하거나 그럴 때 한번 충분히 고려를 해볼 만한 그런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빠곰님의 마지막 자바 관련된 소식까지 총 12개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OCI 읽어주는 곰돌스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첫 번째 시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여러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열심히 보고 있고 더욱더 좋은 내용을 만들고 쉽게 전달해 드리려고 많은 참고를 하고 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많은 여러분들 관심과 의견 부탁드리고요. OCI 읽어주는 곰돌스가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OCI 읽어주는 곰돌스의 베어메탈 아빠곰. 할게요. 민수 아빠. 곰돌이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